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종목세일즈 최영도부터입니다. 확실한 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저와 함께 알차게 20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세일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현 시간부로 코스피 플러스 0.17%. 일단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전일자의 미국 시장이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휴를 앞두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해외 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워낙 또 안 좋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 상당히 좀 약세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나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네요. 플러스 0.59% 좋은 모습들 684.27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들 한 두 마디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작은 종목군들, 쉽게 말씀해서 섹터군들에 대한 로테이션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돼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폭스바겐 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 증시에 좀 훈풍을 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시장에서 크게 이제 화두가 좀 되고 있는데 아마 종목세일즈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울경제를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최영동 멘토가 하반기에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제가 거의 몇 달에 걸쳐가지고 좀 강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상당히 좀 좋은 결과물들을 거둬들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보셨을 때 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주들과 관련된 내용들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쪽에서에 대한 이제 국경절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중국 소비주들과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 업종들 상당히 좋죠. 그와 더불어서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아가방이라든지 중국 소비주들이 좀 일제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매매를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뿐만 아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가 지금 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1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별, 업종별 강세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크게 좀 휘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시쳇말로 좀 표현을 할까요? 이제 엉덩이가 조금은 좀 엉덩이가 좀 무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조금은 더 이제 발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있어서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우리 한번 더 자세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 날 매수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조금 아쉽죠. 마이너스 3.7%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9월 18일 SKC 플러스 1.2%의 강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우리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은 라운시큐어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바로 또 수익 실현을 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단기간에 1박 2일 코스로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도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마 저보다 시청자분들께서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게 되면 최근의 종목군들, 최근의 섹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연속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정말 길게 가야 2일, 한 3일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요일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10%, 15%, 20% 가까운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는 매매 스킬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1박 2일 코스로 수익을 시켰던 부분들 그리고 이 종목만큼은 좀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 포지션에서는 마이너스 3.7%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간에는 수익을 줬었던 종목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일정 수준의 포트폴리오 또는 일정 수준의 섹터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이빈 시스템이 이번 주에 들어서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자 같은 경우는 1.9%의 강세 흐름들 좀 보여주면서 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앞서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직전 고점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15년도 5월 달에 대한 고점 부분들, 이 부분들 발생되죠.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 5월 달에 발생이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8월 달에 발생을 됐었던 고점 부분들, 그리고 9월 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에서의 이제 고점 부분들을 나란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좀 보이시죠? 자, 상승 추세 속,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그널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하락 추세를 9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과연 기존의 저항 라인에서 지지선 역할로서의 역할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쉽게 말씀해서 18,500원대 기준으로 해서 지지력, 탄탄한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를 전환하고자 하는 저항선의 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기존의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로서의 업종 변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플러스 2%대의 강세 흐름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 오후장 들어서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동종목은 아직까지는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고자 하는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패턴들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하이빈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성장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 한 10일 정도가 조금 넘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뛰어넘어서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3%대를 좀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따뜻한 종목으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보유로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제가 뭐 작은 종목군들만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좀 많이 꾸려왔었던 게 있어요. 근데 뭐 지난주에는 갑자기 SKC라는 좀 대형 성격, 뭐 대형주를 좀 가지고 나오면서 아마 저를 좀 기다리셨던 매주 목요일마다 최영도 멘트 언제 나와? 라고 고민을 하셨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뜬금없는 종목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시장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뭐 매주 목요일, 주 중에 한 번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루 이틀, 뭐 이틀 3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되면은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수익률을 상당히 좀 많이 깎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포트폴리오 꾸리셨을 때 손실 부분들을 좀 감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 속에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게 유발이 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안정적인 종목을 포트를 한 종목 정도는 좀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SKC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1 플러스 1.2%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화학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좀 굉장히 좀 일일비하는 모습들인데요. 뭐 SKC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SKC 차트를 좀 한번 보고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하이빈 시스템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과연 어떻게 돌파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5월달, 4월달 말에 기점으로 해서 발생됐었던 43,000원에 대한 고점입니다. 그리고 7월달에 대한 고점 부분들, 그리고 8월달 초를 기점으로 해서 발생된 고점 부분들, 그리고 이제 8월달 말에 기점으로 해서 생긴 고점 부분들에 대한 선 자체를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되면은 자연스럽게 고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밑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8월달 초순위 기점에서 저점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죠. 8월달 중순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이 한번 잡혔어요. 자, 그리고 이제 9월달 초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점이 잡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을 나란히 연결을 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점에 대한 내용들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저점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만큼 어떻습니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진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종목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들을 단기간에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종목군들,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자, 이 종목 삼각 수렴 꼭지점이 발생되는 그 시점에서 돌파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38,000원의 기점으로 해서 돌파가 상당히 빨리 일어났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3개월, 4개월 정도가 꼬치점을 모으는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기간에서 포텐셜이 터졌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대형주들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종목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시황에 대한 얘기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만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뭐 하반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내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작은 종목군들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드렸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조금 변동성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한 종목 정도는 좀 편입을 시키고자 생각을 해서 SKC라는 종목 지금 구간에서 일단 홀딩을 가져가면서요. 저희 포트폴리오의 대형주 좀 담당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작은 변동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들 이 정도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에 맞게 종목 AS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 전에 고지를 한번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식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오는 종목은 EMW입니다. 자, 종목번호는요, 079-190이고요. 자, 하나, 두 개씩. 자, 그럼 투자 포인트 하나, 두 개, 세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EMW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EMW 지금 현 시간 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좀 아쉽죠. 예, 마이너스 9%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최근에 대한 움직임들, 앞서서도 제가 시황적인 부분들은 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업종에 대한 뭐 로테이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양봉 매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시장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 로테이션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업종별에 대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양봉 매수보다는 음봉 쪽에 관심을 좀 갖는 제가 좀 특이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에는 상한가, 오늘자에는 마이너스 9%. 자,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양봉에 매수를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음봉에 매수를 하셔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EMW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성장성들에 대해서는 저는 플러스의 요인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기술적으로는 양봉 매수가 아닌 음봉 매수에서 우리가 조금 더 큰 수익들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개념에서 오늘 EMW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EMW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최근에 뭐 라운시켜도 마찬가지고 한국정보인증도 마찬가지고 여러 종목군들을 삼성페이와 관련해가지고 추천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과연 핀테크와 관련해가지고 뭐 단순하게 삼성페이와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만 갈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페이가 수요가 뭐 점점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직접적인 관련 종목군들이 뭐 분명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삼성페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더라고 되면 삼성페이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카드를 가지고 마그네틱 카드를 가지고 단말기에 긁었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페이는 그냥 갖다 대는 개념이거든요. 쉽게 말씀해서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해 가지고 결제를 굉장히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갑에 들어가 있는 마그네틱 카드를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단편적으로 과연 삼성전자 또는 이제 이러한 이제 페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걸로만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하나 좀 드릴게요. 자, 최근에 삼성페이 선전도 상당히 좀 많이 하지만 뭐 다양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유통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는 삼성페이와 관련된 비롯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아마 CF들 선전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뭐 흔 예로 딱 들어서 내가 이제 어느 집 뭐 음식점에 갔는데 아니면 어느 한 동네에 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뭐 할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혜택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땅땅땅땅 알림이 오는 경우들 또는 결제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 음식점, 뭐 이 곳에서는 뭐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비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비콘. 여러분들, 뭐, 최근 들어서 비콘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술이 뭐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활성화된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2011년도, 2012년도에 한 번쯤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섹터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페이가 상용화가 되고요. 사용자가 점진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 비콘이라는 서비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 크게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EMW가 과연 이 비콘 서비스와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하나하나씩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련 자료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EMW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산텔레콤이 좀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좀 잘못 좀 이렇게 전달을 좀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EMW로 딱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지울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기산텔레콤이 아니고 EMW입니다. 자, NFC 통신이에요, NFC. 쉽게 말씀해서 비콘 서비스를 딱 우리가 서비스를 좀 받아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근거리 무선 통신이에요. 여러분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가 뭐 1km, 2km 밖에까지 나와주면 좋겠지만, 내가 당장 필요한 지역에서 당장 필요한 나에게 유익하게 다가올 수 있는 영업점을 알려준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하드웨어 쪽에서 보시게 되면 안테나라는 개념이겠죠. 안테나. 자, EMW가 가지고 있는 안테나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삼성페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삼성페이와 어떻습니까? 비콘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EMW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안테나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삼성페이가 기존에는 고부가 가치 또는 이제 고가 단말기에만 장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중저가 라인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삼성페이가 가지고 있는 1차원적인 접근보다는 오히려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카드만 해가지고 극장을 가거나 주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NFC가 가지고 그리고 이 EMW가 가지고 있는 안테나에 대한 기술은 NFC에 대한 기술들은 어떻습니까? 카드를 가지고 각각의 카드를 가지고 극장을 가고요. 주유를 하고요. 쇼핑을 합니다. 쉽게 말씀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EMW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게 발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EMW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비콘. 쉽게 말씀드려서 모바일 쿠폰, 모바일 인터넷 쿠폰, 쿠폰 푸시입니다, 여러분들. 푸시. 그리고 맞춤형 쿠폰, SNS 연계. 자, 이런 서비스들이 단편적으로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삼성페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비콘 관련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를 할 것이냐. 아직까지 뚜렷하게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는 떠오르는 종목이 없어요. 그렇다고 되면 비콘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비콘 관련주들이 빵빵빵빵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대장주들이 나오겠죠. 예,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매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EMW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서서는 좀 대략적인, 그러니까 영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업황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게 되면 과연 비콘 서비스와 관련해서 EMW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볼 것 같은데요.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모텍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MW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1위 기업으로는 아모텍이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삼성페이가 그동안에 고가 단말기에만 장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저가 라인으로 점진적으로 막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안테나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다른 스마트폰 부품들에 비해서는 안테나에 대한 수요는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한 개의 벤더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할 것이냐, 두 개에 대한 벤더를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냐, 또는 중국산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메이커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테나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EMW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술력들,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는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가장 약한 점이에요, 여러분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실적입니다, 실적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실적들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안 좋죠, 여러분들. 영업이익 막 적자나고 있어요. 막 2014년도에 그나마 61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13년도에 들어서 한 41억 정도에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2014년도 들어서, 그리고 2015년도 들어서 어떻습니까? 적자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적자 기업을 내가 매수를 할 것이냐, 또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었을 때의 성장성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비콘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기대감에서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뭐 소위 얘기되면 뭐 세력주라든지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그런 단어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많이 좋았던 기업들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 그리고 또는 적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성장성을 가지고 흑자 전환될 것이야 라는 기대감으로 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 EMW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스러워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MW가 가지고 있는 한 3가지 정도, 쉽게 말해서 시장적인 부분들, 그리고 동사에 대한 하드웨어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을 다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자, 가격적인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어떻게 대응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는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500원 정도 제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200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가격 전략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음봉에 매수하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2,500원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볼게요. 2,600원에서 2,500원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시간서부터 30분 정도 진행되는 변동성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 가담을 한번 해보겠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000원대까지의 흐름들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21선 자체를 이탈시키는 2,2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EMW였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 또 저와 함께 종목 세일즈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수익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세일즈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